삶은 거울과 같다. 당신이 얼굴을 찌푸리면 똑같이 찌푸리고, 당신이 미소 지으면 환한 미소로 되돌려준다. 안녕하세요. 나에게 힐링 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우리창 작가의 매일 심리학 공부입니다. 며칠 전 제가 영화를 하나 봤는데요. 압구정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영화를 다 보고 마지막 크레딧이 올라갈 때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영화 때문이 아니라 영화가 끝나고 보았던 카톡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오전에 제가 아버지가 다니시는 회사에 들르기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요즘 좀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많이 힘들고 무기력했습니다. 그래서 기분 전환을 위해 조조 영화를 봐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통화 중이었고 할 수 없이 영화 시작하기 바로 직전 카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영화 보고 운동하려고요. 그리고 바로 영화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영화를 보면서 아빠한테 그냥 못 간다고 그냥 얘기할 걸 괜히 혼자 영화 보러 간다는 얘기를 했나? 왠지 내 마음이 심란한 걸 들킨 것 같아서 좀 기분이 좀 별로였고 계속 영화를 보는 중에도 마음이 계속 신경이 쓰였고 심란했습니다. 그리고 영화가 끝나고 카톡 메시지를 보니 이런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그래, 잘했다. 이 5글자에 눈물이 나기 시작했고 마치 저는 엄청 슬픈 영화를 본 것처럼 펑펑 울었습니다. 마음속에 꽁꽁 얼어있던 얼음덩어리가 이 5글자로 인해서 녹기 시작하는 그런 느낌? 그리고 정말로 이게 다 녹을 때까지 울고 나자 마음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내 마음이 감사로 차기 시작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오는 눈물은 얼음이 녹은 눈물이 아니라 따뜻한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5글자의 이 단어가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겠다. 나도 따뜻한 5글자를 누군가에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기. 괴테는 말했다.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든 바로 지금 시작하라. 대담함 속에는 천재성과 능력, 마력이 있다. 핵심은 미루지 않고 실천하는 것이다. 실천하는 과정 가운데 당신의 마음은 점차 성숙해진다. 그러니 갑자기 새로운 영감이 떠올랐을 때는 놓치고 싶지 않다면 바로 그 영감을 기록해야 한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거나 내일도 하지 않는 사람은 게을러지기 십상이며 질질 끄는 버릇이 생기기 쉽다. 조금만 지체하고 있으면 원래 엄청나게 뛰어난 구상도 순식간에 아무런 가치가 없어지고 만다. 모든 일이 다 준비된 뒤 행동하려 한다면 당신의 일은 아마 영원히 시작될 수도 없을 것이다. 바로 지금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은 오늘날 성공한 사람들의 신념 중 하나다. 그 어떤 계획이나 청사진도 당신의 성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계획은 실천하는 도중에 수정할 수 있으니 바로 실천에 옮겨라. 행동이 없다면 제 아무리 좋은 계획도 허튼 꿈에 불과하다. 당신의 목표에 따라 지금 행동하라. 감정 표현에 서툰 사람, 심리적 매듭.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들 누구나 생활의 변고나 천재지변을 만나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 이럴 때 심리적 자질이 좋고 자기 감정을 잘 통제하고 조절하는 사람은 스스로 심리적 균형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의지가 약하고 감정이 쉽게 흐트러지는 사람은 기분의 기복이 심해지면서 심리적 매듭이 생기게 된다. 이는 질병의 발생과도 연관이 있다. 예를 들면 동맥질환, 고혈압, 당뇨병 등의 질병은 사람의 심리와 매우 큰 연관이 있다.
심리적 매듭을 풀어줄 방법은 다양하지만 고통과 억울함을 눈물을 통해 해소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다. 눈물은 정신적 부담을 완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처방이라고 한다. 눈물은 흔히 마음속에 억울함이 있거나 정신적으로 중대한 자극을 받았을 때 흘리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고 계속 참고 있으면 마음속 억압이 가중된다. 이는 의기소침해지며 불면증이 초래되고 식욕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상사나 자신의 말을 들어줄 사람에게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으면 자연스럽게 울게 되는데 그러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 때문에 어떤 심리학자는 울어야 할 때 울어야 하며 눈물을 무조건 참는 것은 자살과 같다고 주장했다. 끝나지 않는 갈림길, 선택 심리학. 인간의 인식과 실천 활동은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것으로 그 본질은 선택에 있다. 선택 능력이 있음을 스스로 인식한다는 것은 사람과 동물을 구별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다. 중국에 기로망량이라는 고사가 있다.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도 기로망량의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이 적지 않다. 당신이 옥수수밭에서 옥수수를 딴다고 해보자. 이 옥수수밭에서 당신은 우리의 인생처럼 앞으로만 갈 수 있을 뿐 뒤로 갈 수는 없다. 당연히 사람은 누구나 가장 큰 옥수수를 따고 싶어 한다. 얼마를 걷다가 당신은 꽤 큰 옥수수를 발견했다. 하지만 아직 앞에 더 큰 옥수수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따지 않고 계속 걸어갔다. 이렇게 몇 번이나 옥수수를 지나쳐 옥수수밭 가장자리에 거의 다 왔을 때 길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번에 큰 옥수수가 있다면 따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원래의 것보다 더 큰 옥수수는 있지 않았다. 결국 당신은 가장 큰 옥수수를 놓치고 만 것이다. 인간은 절대 세상 모든 정보를 미리 다 알 수 없다. 그러니 스스로 기준선을 정해서 수많은 정보 속에서 흔들리다가 최악의 수를 두는 경우를 피해야 한다. 외부 자극을 필요로 하는 심신. 외부 세계로부터 지속적인 자극을 받지 못하면 몸과 마음이 비정상적으로 변한다. 이를 감각 박탈의 법칙이라고 한다. 감각 박탈의 법칙의 예는 우리 생활에서도 자주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남극 탐사대원이 장기간 눈으로 덮인 땅의 흰색만 보고 다른 색을 보지 못하면 설맹증에 걸리기 쉽다. 이처럼 감각이란 일종의 간단한 심리활동이지만 그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우선 감각은 대뇌에 내 외부 환경의 정보를 제공한다. 감각을 통해 사람은 외부 사물의 각종 속성을 이해할 수 있다. 감각은 인식의 시작이자 지식의 원천이다. 어느 철학자는 흉한 것을 봤을 때 눈으로 볼 수 있음에 기뻐하고 좋지 않은 냄새를 맡았을 때 코로 냄새를 맡을 수 있음에 기뻐하라고 했다. 이 철학자의 말처럼 만약 우리에게 감각기관이 없다면 우리는 행복이 무엇인지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부디 감각을 소중히 여기고 생활 속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마음껏 느껴보면 어떨까?